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워 1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52페이지 지사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부담 갖지 말고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눠드린 학습지인데 13에서 14 이 대륙이동설 나온 이 학습지 있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 해구의 특징을 제가 잘못 쓴 게 있어요. 지금 수심 6,000km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6,000km가 아니고요. 6,000m입니다. 미터. 킬로미터 말고 미터로 꼭 고쳐주세요. 6,000km는 아니고요. 이거를 6,000m 또는 6km 요 둘 중 하나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습지 만들 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쳐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학 법칙. 자, 여기서 나오는 지사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지사학이라는 건 지층과 암석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미안합니다. 자, 지사학이란 무엇이냐? 지층과 암석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사학 연구는 지층과 암석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지층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의 지층이 관찰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변성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층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이게 지사학인데 이 지층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층이 쌓인 순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밑에가 먼저 쌓이게 되니까 역전이 안 됐다면 1, 2, 3에다가 관입 마지막에 이게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층이 쌓인 순서를 알아내는 것, 이게 지사학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쌓이는 순서를 판단을 하는가? 그거는 5개의 법칙을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층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지사학의 5개의 법칙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지층 누중의 법칙. 이건 어떤 법칙이냐면 퇴적물이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여서 형성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층이 딱 있다. 3층짜리 지층이 있다라고 하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서 밑에 있는 게 더 먼저 생긴 거고 위로 갈수록 더 나중에 생긴 지층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층의 역전이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퇴적물의 어떤 퇴적 구조가 발견이 됐는데 이 지층인 퇴적 구조가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 지층은 순차적으로 밑에서부터 쌓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쌓았다가 뒤집혀가지고 요런 모습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을 쓰려면 지층의 역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요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층의 역전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하부에 있는 지층은 상부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역전이 됐는지 아니면은 역전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쌓였는지는 퇴적 구조 또는 화석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운 퇴적 구조들 연은이나 아니면 권열, 사층리 아니면은 점인층리 이런 것들 이걸로 지층의 역전을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화석이죠. 어떤 지층이 딱 보였는데 고생대 때 주로 살았던 게 삼엽충이고요. 중생대 때 주로 살았던 게 공룡입니다. 그러면 지층에서 삼엽충과 공룡이 다 발견이 된다면 삼엽충이 더 밑에 있는 지층에서 발견이 돼야 되고 공룡이 더 위에 있는 지층에서 발견돼야지 이게 순차적으로 쌓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지층에서 밑에서 공룡이 나오고 위에서 삼엽충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지층은 역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적 구조가 뒤집혀 있다던가 아니면은 화석이 그 시대적 이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 뒤집힌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지층은 현재 역전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역전이 안 됐을 때는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간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 법칙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퇴적될 때 막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하게 수평적으로 쌓인다라는 법칙이에요. 왜 평행하게 쌓이냐면 퇴적될 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이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쌓인다면 지금 이렇게 퇴적물이 왔을 때 중력은 어디에서 막 특별하게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물들이 착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한 부분에 모일 이유가 없고 다 평평하게 중력이 어디에서든 다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쌓이는 게 바로 이 수평퇴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을 찍는 시간을 약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현재 6시 40분인데 아무튼 수업 찍는 시간을 좀 더 당기거나 나중으로 미뤘어야 되는데 종소리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항상 지층은 뭐 이렇게 어디 볼록 튀어나오게 쌓이는 게 아니라 경사지게 쌓이는 게 아니라 수평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층이 경사져 있거나 뒤틀려져 있다면 퇴적된 후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퇴적될 때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어떤 지층이 뒤틀려져 있거나 경사져 있다면 얘는 잘 쌓였다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수평 퇴적의 법칙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에요. 동물군 천의의 법칙. 이건 이름 자체는 어려운데 내용은 쉬워요. 봅시다.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지층에 포함된 동물 화석은 더 복잡하고 진화된 형태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화석은 더 복잡하고 진화된 형태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더 오래된 지층에는 더 옛날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이 남아있고 더 최근의 지층에는 최근까지 살았던 동물의 화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단순하고 진화가 덜 된 생물들이 발견이 됐다면 요새는 더 복잡하고 이런 신체 구조 같은 게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진화된 고등 생물의 화석들이 많이 관찰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이용할 때 표준 화석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표준 화석은 뭐냐면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서 그 지질 시대를 지시해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화석. 이 표준 화석의 예시로는 삼엽충이나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매머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유명한 그 화석들이에요. 유명한 생물체들. 삼엽충은 고생대 때만 살았던 생물이고요. 공룡은 중생대 때만 살았던 생물. 암모나이트도 중생대 때만 살았던 생물이고 매머드는 이제 신생대 때 살았던 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됐다라면 그 지층은 고생대 때 쌓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지층에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나온다면 이 지층은 중생대 때 쌓였겠구나. 그리고 매머드가 나온다면 이 지층은 신생대 때 쌓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그 지층이 쌓인 시대도 알 수 있고 다른 지층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는 삼엽충이 나오고 어디서는 공룡이 나온다라고 하면
삼엽층이 나온 게 공룡이 나온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래된 지층일수록 단순한 화석이 나오기 때문에 화석을 비교하면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화석을 비교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지질 구조 할 때 얘기했던 관입입니다. 관입. 관입은 다 설명했던 거니까 가볍게 보면은 마그마가 주위에 관입을 해서 관입암이 생성이 될 때 관입한 암석이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겁니다. 원래 있던 지층, 그걸 관입을 어떤 지층에 했다라고 하면 관입한 게 A고 원래 있던 게 B라고 하면 A보다 B가 더 오래된 지층인 거죠. 이렇게. 그 얘기예요. 관입한 암석이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더 젊은 애다. 이렇게. 관입한 애가 관입을 당한 것보다 젊다. 그리고 이 관입뿐만 아니라 포획으로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관입할 때 암석이 포획된 경우 포획된 암석은 관입암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A에 이렇게 포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B라는 포획된 암석은 이 관입한 애보다 더 예전에 만들어진 암석이다, 지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관입 얘기할 때 분출이랑 관입 비교하라고 했었죠. 관입한 경우랑 분출한 경우 암석의 생성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더라도 분출을 했다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분출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관입이라고 했을 때 모양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열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을 분석을 하면 관입과 분출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출한 경우 여기만 이렇게 열 변성작용이 일어났고요. 관입을 한 경우에는 이 위에까지 열 변성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입과 분출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53페이지 이 옆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관입이 일어난 경우 관입당한 암석은 마그마와 접촉한 모든 부분에서 변성이 일어나고요. 분출한 경우에는 새롭게 쌓인 애는 이제 변성을 받지 않았다. 원래 있던 것만 변성을 받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동물군 천이의 법칙 교과서 내용 좀 볼게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썼던 것들 있죠? 지층 누중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이 관입의 법칙 아니면 좀 이따 할 이 부정화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지역의 지층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 지역이랑 다른 지역이랑의 그 지층의 생성 순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뭐 내가 우리나라의 지층을 관찰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층에서 삼엽층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층을 관찰했는데 거기서는 공룡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화석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두 개가 뭐 쌓인 그 순서가 다르더라도 삼엽층에 나온 거랑 공룡이 나온 거랑 비교하면 삼엽층이 나온 게 더 오래된 지층이구나 라는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 간의 지층의 생성 순서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지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살짝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그림도 잘 나타나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지사학 5대 법칙의 마지막 거 부정화의 법칙이에요. 부정화의 법칙. 이것도
지질 구조할 때 다 얘기했던 건데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의 간격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정한 면의 특징은 엄청 그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지질 구조나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를 하면 밑에서 삼엽충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필석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부정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저여감이 있고 그 위에 쌓인 지층은 고생대 때 쌓이다가 중생대 때 아예 이제 융기해가지고 중생대 동안 다 침식당하고 중생대 때는 퇴적이 없다가 신생대에 와서 비로소 퇴적이 됐다라고 하면 이 지층에는 이제 신생대 화석, 뭐 메머드 같은 거 아니면 화폐석 요런 화석들이 관찰이 되죠. 여러분들 화석은 딱히 아직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화석은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범위니까 제가 언급한 거, 뭐 아까 언급한 거 있죠? 학습지에서 언급한 거 삼엽중, 공룡, 암모나이트, 메머드 이런 거 위주로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화폐석도 썼고 막 필석도 썼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4개 삼엽중, 공룡, 뭐 암모나이트, 메머드 되게 유명한 아예 유명한 것들 우리가 굳이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알아두시고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이 있으면은 이 위아래 지층에 나타나는 화석의 종류가 아주 확확 바뀌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지질 구조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밑에는 습곡인데 위에는 평행하게 쌓인 경우 부정한 면 위아래에 이 지질 구조가 다르죠. 위에는 이제 그냥 정합으로 쌓인 거고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이고 여기는 이제 습곡인 경우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의 모습이 다르죠. 지질 구조가 다르죠. 이런 경우 화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지질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아주 큰 시간적 간격을 이 부정한 면이 지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합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자연에서 부정합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어떤 그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의 지질 시대가 다릅니다.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식으로 그 두 시대를 구분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준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사학 법칙에 이용될 때는 부정합이 있으면 위아래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지층의 지질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런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큰 차이를 나타내주는 좋은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사학 5대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동일과정설이라는 이제 지사학 법칙도 나오는데 얘는 지사학 5대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꽤 지사학 연구에 중요하게 쓰이는 법칙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왔는데 얘가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면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과정이 예전에서부터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동일과정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습곡 같은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관찰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니까 습곡이 만들어지더라. 아니면 뭐 단층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예전 습곡이나 예전 뭐 이런 단층을 발견했다면 이 시기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습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예전에도 똑같이 지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뭐 현재는 지진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층이 뭐 말랑말랑해서 사람이 힘으로 두면 단층이 되거나 습곡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이 과정이 예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동일 가정설, 이것도 지사학 법칙의 5대 법칙은 아니지만 꽤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52페이지 오른쪽에 동일 가정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 현상은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그런 주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교과서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자,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하면 지층의 선후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면도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 지사학 5대 법칙을 이용해서 이 지층이 생성된 순서를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뭐 과학자들은 현재 일어나는 지질학적 현상들과 지층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관찰해가지고 이제 지구 역사를 해석하는 지사학 법칙들을 알아냈죠. 이렇게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는 법칙을 지사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지사 법칙을 통해서 지층에 남겨진 기록을 해석하고 지층의 생산 순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학 법칙은 순서를 알려줄 뿐 실제 그 지층이 정확히 몇 년 됐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사학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건 어떤 지층이 있을 때 얘가 먼저 생겼고 얘가 나중에 생겼구나, 요거는 알 수가 있지만 뭐 얘는 1억 년 전에 생겼고 얘는 5천만 년 전에 생겼고 얘는 뭐 100만 년 전에 생겼다, 이런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사학 법칙은 순서만 알려줄 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개념이 뭐냐면 절대 연령과 상대 연령입니다. 지사학 법칙으로는 상대 연령만 알 수가 있어요. 상대 연령. 상대 연령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정한 지층의 연령입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떤 지층 두 개가 있는데 A, B가 있는데 A는 B에 비해서 더 나이가 많다, 또는 B는 A에 비해서 더 나이가 적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두 개의 지층 중에서 뭐가 더 나이가 많은지 또는 누가 더 나이가 젊은지 이것만 비교한 게 바로 상대 연령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층의 선후 관계만 파악한 게 상대 연령이다. 근데 절대 연령은 뭐냐면 실제 지층의 연령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층이 몇 백만 년 됐는지, 몇 천만 년 됐는지, 몇 억 년 됐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이제 이거를 나타낸 게 절대 연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까지만 지사학 법칙으로 상대 연령, 이 선후관계 파악하는 것만 배웠지 절대 연령은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연령 계산하는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고, 여기까지가 거의 교과서 시험 범위인데 다음 시간까지 하면 그 지층의 생성 순서 결정해보기만 다음 시간에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끝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교과서 53페이지에 있는 그림들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